제14장 시간의 틈새에서 만난 옛 동료. 일시간 비행으로 나는 아시에서 P시로 이동했다. 만약 그 일시간이 마치 시간 여행처럼 내 기억 속 20년 전의 중국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면 P시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는 마치 해방 이전에 머물러 있는 등 이곳은 모든 것이 고풍스럽고 변함이 없었다. 또는 수천만 인구가 있지만 내 기억의 교과서에 나오는 8.11 P시 봉기가 중국 혁명의 첫 총성을 울렸다는 것과 얼마 전 신문에서 본 반부패 청렴운동으로 부패 인물형 후장청이 총살된 것 외에 옛 동창 샹샤오광, 리건국만이 이 큰 지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차에서 내린 뒤 바로 통신국으로 달려가 담당자를 찾았다. 나는 몇 년째 유효하지 않은 정찰증을 꺼내어 형식적으로 흔들며 엄숙한 표정으로 요구를 제시했다. 담당자는 대략 50대였으며 내 요구를 즉시 이해하고 2명의 업무 핵심 인원을 불러들였다. 이후 20분 동안 그 셋은 국가 안보 업무를 진지하게 다루는 듯한 표정을 짓고 손발을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뒤지를 시작했다. 찾았다. 한정민 동지. 담당자가 등록표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당시 계급적인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정치 소문을 퍼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열을 더 엄격히 할 수 있었겠지요. 계급적인 사전 검열만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삼키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들은 아주 깊게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계급적이라고 하지 않고 해내외 적대 문제라고 부른다. 그렇군. 그는 약간 실망한 듯 말했다. 나라가 차라리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건 어떨까? 인터넷이 국가안보 업무에 큰 골칫거리가 되겠지. 그건 안 돼.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또 한마디 덧붙였다. 뱀을 굴에서 유인하는 전략을 알고 있나요? 그걸 모를 수 있겠어요. 주름이 가득한 그의 얼굴에 순간 붉은 기운이 번졌다. 대음대방, 백화제방이 바로 뱀을 굴에서 유인하는 것이죠. 다만 나는 인터넷도 그런 목적이라고 몰랐어요. 보아하니 또 운동을 벌이려는 건가요? 그는 조심스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사실은 또다시 운동을 벌이는 것이었고 그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은퇴 전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면 되지. 주소를 손에 넣었으니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겠다.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라고 암시하며 그의 질문을 피하고 안녕이라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떠났다. 나는 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따라 8일대로를 4블록 정도 걸어가고 새벽길로 들어서서 다시 3분 정도 걷자 PC 방이 모여있는 거리로 들어섰다. 그때 PC 방의 네온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기 시작했고 72번째는 실크로드라는 이름의 PC 방 80번째 네트워크 중정이라는 섹시한 여성 광고판이 약간 외설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세 개의 창 표지판을 보고 나는 번호표를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PC 방은 크지 않았고 세 줄의 컴퓨터만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젊은이가 앉아 컴퓨터 채팅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젊은이는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고 바로 나를 맞이하지는 않았다. 나는 각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파묻고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 내가 눈을 왼쪽 구석의 한 컴퓨터 자리로 돌리자 이미 중년이 된 예통창을 바로 알아보았다. 이봐, 이봐. 먼저 보증금을 내세요. 카운터 뒤의 젊은이가 드디어 나를 보았다. 아, 아니야. 나는 손가락으로 샹샤오광이 앉은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래된 친구를 찾고 있어. 내가 찾는 사람은 장풍이야, 가면대에. 젊은이는 채팅을 계속했다. 나는 샹샤오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우리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몇 순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건국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그가 쓰고 있던 흰 플라스틱 프레임 안경이다. 그는 나이가 들어 보였고 이마는 이미 대머리였으며 뒤쪽 머리카락도 얇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운동 부족으로 피부는 창백하고 건조해 마치 오래된 빵처럼 보였다. 그의 작은 눈은 두꺼운 안경 렌즈를 통해 뱀처럼 나를 응시했고 잠시 후에 입을 열었다. 날 찾았어? 그는 말하면서 뒤와 입구를 둘러보며 더듬거리며 물었다. 넌 나를 체포하러 온 게 아니지?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두드렸다. 무슨 나쁜 짓을 했어? 내가 왜 너를 체포해야 하지? 나는 그냥 떠돌이일 뿐인데
누가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겠어? 그는 웃으며 잠깐만 얘기만 하면 바로 떠날게. 라고 말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두드렸다. 나는 그의 옆 컴퓨터에 포장된 패스트푸드와 여러 번 사용된 듯한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타자를 멈추고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몸이 약하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샹샤오광의 걸음은 흔들렸고 몇 차례 나는 그를 받쳐주었다. PC. 방 밖에 나오자 그는 아직도 안심하지 못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몇 번을 살폈고 그 뒤에 나를 편안히 바라보았다. 칸정민, 너 때문에 정말 겁먹었어. 내가 나를 체포하러 온 줄 알았거든. 나는 화난 척 그를 흔들며 말했다. 너도 너무 그랬잖아. 옛 동창. 내가 그렇게 무정한 사람이라도 될까? 체포한다 해도 나는 숨을 거고 내 부하들이 너를 체포하게 할 거야. 우리 둘은 크게 웃었다. 샹샤오광은 PC 방에 오래 있었던 탓인지 밖으로 나와 웃자 눈물이 끊어진 진주처럼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옛 동창을 보내. 그는 안경을 벗고 소매로 눈물을 닦은 뒤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샹샤오광이 학교에서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늘 살짝 찡그린 눈썹과 침묵하고 사색에 잠긴 모습이었다. 지금도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그 뒤 우리는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고 몇 가지 반찬을 주문하고 현지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종업원이 술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잔을 가득 채워 들었다. 두 사람은 말하고 싶지만 말문이 막혀 먼저 조용히 한 잔을 마셨다. 다시 잔을 채운 뒤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입을 열까 고민하던 중 샹샤오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나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다정히 물었다. 내가 나를 보면 알 거야. 그는 수줍게 스스로를 살펴보았다. 그 일들은 도대체 뭐였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내가 우차오에게 말한 그 일 말이야? 에이, 내가 믿겠어? 생각도 못했는데 내 귀에까지 들렸군. 샹샤오광도 혼자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흐리게 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졸업할 때는 국가안보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리도 없고 배치도 늦어 결국 잔류하게 된 건 바로 또 경제무역위원회였어. 너는 잘 모를 거야. 경제무역위원회는 현재 대학생 사이에서 안보부보다 훨씬 인기가 있거든. 경제무역위원회는 수익성이 좋고 안보부는 들어가면 서서 나오고 나가면 눕는 곳이야. 나는 그에게 상기시켰다. 알아, 내가 알려줄 필요도 없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의욕이 안 생겨. 경제무역위원회에 가서 나는 섬유산업국 데님제품 수출부에 배정받았어. 너는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세계 데님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데님 수출 지표를 통제하는 것은 마치 인쇄 기계를 장악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젊은 기세가 너무 넘쳐 첫 출근 날 바로 기운이 빠졌다. 그날 선임 과장이 나를 과장실로 불러 웃으며 말했다. 새로 배정된 대학생이 국제정치를 전공했으니 국제 안목이 있겠지. 자, 내게 시험을 내볼게. 우리 회사가 미국과 호주에 수출하는 여성용 데님 바지의 차이는 뭐지? 나는 생각했지. 호주는 예전 영국 식민지였고 현재 영연방에 속해 있어 영국과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 후 영국이 약화되고 힘이 아시아에서 서서히 물러나자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호주는 점점 미국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호주의 정책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대하는 정책에서 영미양국 사이를 오가며 흔들린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영미양국 정책을 취할 중간점을 찾은 셈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데님 바지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학에서 4년간 국제정치 교재에서 배운 유일한 섬유 지식을 떠올렸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섬유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죽은 뒤에도 장내용천에 쌓여 있다. 섬유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섬유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략 섬유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며 고급 전쟁복, 방탄복, 은폐복이 각국에서 비밀이 개발 중이다. 이는 언젠가 국제구도를 바꿀 것이며 마치 원자폭탄이 그랬듯이 물론 인류 생활에도 고급 섬유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곧 출시될 스마트 브라, 마사지 자유형 팬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과장이 말을 끊으며 불쾌하게 말했다. 여기서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해 못해. 그는 이어 답을 알려주었다.
호주 여성의 엉덩이는 특별히 크게 튀어나와 이유 없이 허리에서 갑자기 뒤로 뻗어 있다. 그래서 호주로 수출되는 여성용 데님 바지는 같은 사이즈라도 한두 자 정도 더 많은 천을 사용한다. 미국 여성은 비록 통통하지만 대체로 물통 모양으로 위아래가 고르게 두껍고 호주 여성처럼 엉덩이가 급격히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과장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번 달에는 샘플을 가져와 직접 비교해 줄 수 있어. 샹샤오광은 크게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나는 거의 절망에 이르렀어. 그때는 미국과 호주 여성의 엉덩이를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때가 마지막으로 경제무역위원회를 떠난 결심을 만든 순간이었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시 일에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 그래서 나는 상사와 자주 다투었고 신뢰를 얻지 못했어. 2년도 되지 않아 나는 그들에 의해 조직에서 배제되었어. 내가 말하는 그 서클이 뭘까? 나는 모든 기관에 그런 서클이 있다고 생각해. 그 서클 안에서는 권력을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밖으로 배제되면 눈뜨고도 할 일 없게 된다. 나는 그 서클에서 배제됐으니 더 머물러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 사직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소평 동지의 남순 연설을 듣고 남쪽으로 가고 싶어졌어. 뜨거운 음식이 나오자 나는 샹샤오광에게 식사를 권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결국 고향인 이 작은 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내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잠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는 이제는 너무 오래 있었던 거겠지.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어. 나는 말했다. 건국,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는 말문이 막혔다가 부끄러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우리 세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 게다가 나는 인문계, 정치학을 오래 공부했는데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히 말했다. 우리 일은 거짓말만 할 줄 알면 돼.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나는 다음 날 아시로 돌아갔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가만히 있지 못했다. 오후에 나는 마지막 준비를 위해 셔우즈로 차를 몰고 갔다. 나는 밤에 셔우즈에서 아시로 급히 돌아오던 중 광신고속도로 동강 구간에서 도로보스를 위해 설치된 방어대를 치어 제어를 잃고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옆에 콘크리트 기둥의 충돌에 폭발을 일으켰다. 나는 차 안에서 샹샤오광을 계속 생각했다. 나는 이미 푸젠의 친구에게 밀수를 맡겼지만 그가 바다에서 한 달 넘게 흔들리는 동안 몸이 버틸 수 있을지 정말 걱정했다. 나는 샹샤오광을 가상 네트워크 세계에서 구해내어 진정한 특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바람에도 흔들릴 정도로 극도로 허약해졌고 현실 세계의 신선한 공기를 빨리 마시지 않으면 신문에 보도된 그들처럼 온라인에 과도하게 몰두해 피를 토하고 일어서자마자 쓰러지는 상황이 될까 두려웠다. 샹샤오광의 태도는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환호하며 창백한 얼굴에 흥분 때문에 가끔 붉은 기운이 돌았다. 나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쁨에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준비하던 중 그는 나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칸정민,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 과거 생활을 깎아내리지는 말아줘. 나는 인터넷에서 여러 별명을 사용했지만 오직 나만의 별명이 하나 있어. 알려줄게. 그는 말하면서 펜을 꺼내 내 손을 잡고 손바닥에 이름을 적었다. 나는 한 번 보고는 눈을 믿지 못했다. 너는 바로. 그는 입에 조용히 무언가 하는 제스처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칸정민, 임무가 끝나고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반드시 널 만나러 와줘. 나는 머리를 돌려 탑승구로 향했고 눈이 바로 젖었으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인터넷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가장 우상으로 삼는 영웅이 있다. 그 영웅은 용맹하고 재능과 통찰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부패와 악을 청산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저함이 없다. 그 사람은 내 마음속 완벽한 영웅이었고 현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를 내 영웅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샹샤오광, 즉 내가 지금 손으로 미국의 가장 비밀스럽고 잔인한 스파이 신문실로 보낼 예정인 엘더리 비밀리에 사용하던 별명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가 인터넷에 올린 정의를 외치는 모든 글을 읽어왔고 그는 벽을 뛰어넘고 문서를 넘나들며 문무양답이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국 영웅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내 옛 동창이며 지금 나는 그를 직접 미국의 가장 비밀스럽고 잔혹한 스파이 신문실로 데려가려 한다. 바로 샹샤오광이다.
나는 생각했다. 그날 운전 중 집중을 못한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일지도 모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이후 들은 바에 따르면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내 사고를 빌미로 도로교통 분야의 부패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도로교통 분야의 부패가 오래전부터 심각했지만 민생을 위한 도로 건설과 투자 유치라는 아름다운 구실에 속아 중앙이 아직도 이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때 나는 중국 최고의 고속도로 광신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최고의 고속도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목했다. 이 국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고속도로는 10년 동안 8번째의 대규모 보수를 거쳤으며 총 지출은 미국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이어지는 최상위 전략 고속도로보다도 많다. 이 도로는 재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이 도로와 연관된 지도자들의 80%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해 자녀들을 서방 국가에 유학 이민시켰다. 이 내 목숨을 앗아간 고속도로는 전후로 47명의 도로 계약자를 억대 부자로 만들었다. 경찰과 법의학자는 현장에서 내 사망을 선언했고 시신이 완전히 불에 타서 부검이 필요 없었다. 많은 동료와 친구들은 불에 탄 칸정민을 보며 마치 운전 자세를 취한 듯 보였다. 내 사망 소식은 곧 아시 주요 신문들의 첫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실렸다. 칸정민의 죽음은 그의 동창들 사이에 많은 슬픔을 일으켰다. 이후 소식에 따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처럼 비가 내리듯 울었으며 이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화장을 씻은 것이었다. 이혜정 회의는 한정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결국 보안부의 자수에 감형을 받았다. 미국에 있는 옛 동창 우차오가 소식을 듣고는 FBI는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라 귀국이 어려워 전보로 애도를 전했고 허젠 웨이 국장은 직접 아시러 와서 칸정민의 부모님을 찾아가 두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허젠 웨이 국장은 반 시간 후 떠났지만 이웃들은 두 70대 노인이 울었던 흔적을 보았음에도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한다. 그 아이도 얼마 전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아이는 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